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익사이팅한 한 주, 재밌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연준 조사에 따르면 은행 자체가, 전통금융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진다. 금리 정책도 그렇고 지금 경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깔려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데이터는 꽤 괜찮은 걸로 나오죠. 낚이지 마세요. 뱅크런,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을 빼고 있다. 3주 만에 1억 달러 미국 은행 시스템 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과연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제가 여기서 도박판 떼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도박판에 들어간 돈들은 영원히 내 돈이 될 수 없다. 결국 도박판의 판돈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판들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의 금. 사람들이 심심해하죠. 재미없어 하죠. 그런데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불안해 보인다.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피난처들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과연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점점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토록 원했던 인플레이션 해지, 달러의 해지 도구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전통 금융 시스템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안전할 수 없다. 어쨌든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념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한 번쯤은 구조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어쨌든 미국 은행에 있는 돈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에서 비트코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그런 의아심을 가졌는데 최근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북한, 해킹, 핵개발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아직까지도 줍줍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에서 비트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해킹 위험하다. 수많은 대중들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절대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블랙록의 현물 ETF 이런 기사들을 접하겠지만 제 영상을 듣지 않았을 때 블랙록이 뭐 하는 기관인가 알았던 분 별로 안 계시죠. 알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일반 대중들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볼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에서는 아직도 비트코인의 상승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 또한 쉬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리고 쉬쉬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겠죠. 하나는 또 떨어질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뱉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란 건 한번 뱉어버리면 다시 담기가 힘들죠. 그들의 자존심을 언제까지 수많은 대중들이 인정할 건지 참 그것도 궁금합니다. 뱉었던 말이 있더라도 지금 시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충분히 영향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현실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은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이 미대선이죠. 우리나라는 총선, 미국은 대선. 금융, 사회 전반의 모든 시스템, 특히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죠. 정치. 블랙록 이야기도 드렸지만 블랙록에 돈을 갖다 쓰지 않은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블랙록의 파워가 크다는 겁니다. 자, 미대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50% 이상이 2024년 미 대선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떨까요? 어쨌든 지갑 개수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사람들은 돈에 관한 굉장히 예민하죠. 편을 든다는 거죠. 편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열정과 그것보다 더 큰 이기심이 어디 있을까요? 자, 어쨌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2024년이지만 우리나라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지켜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끝났을까요? SEC와 리플과의 소송 쫑일까요? 거래가 이제 완료됐을까요? 그들만의 거래가 SEC가 리플 싸움에서 완전히 패할 수 있기 때문에 XRP 가격 10달러 갈 수 있다. 요새 부쩍 많아졌죠. 1000달러 간다, 10달러 간다, 30달러 간다. 특히 비트TV는 10,000달러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어쩔 때는 제가 봐도 지겨운데 여러분들 또한 얼마나 지겹습니까? 지금 가격은 1달러도 되지 않고 740원 정도 하죠. 하지만 어쨌든 뭐 제 생각은 항상 그렇듯 그들이 이미 정해놓은 규칙이다, 룰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음모론, 지각 변동, 판이 바뀐다, 암호화폐 황제, 코인의 제왕, 끝판왕 이런 수식어를 많이 갖고 있던 XRP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제 리플 옹호론자이자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 리플 대 SEC 사건이 효과적으로 종결되었다. 모든 의도 그리고 목적 리플 대 SEC 사건은 종료. SEC는 나머지 사건을 기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판이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은 정해져 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주구장창 했던 말을 제레미 호건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안 갈 거라 했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할 거라 그랬죠. 기각시킬 거라 그랬죠. 그리고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걸 정해놨다. 사실은 정해져 있다. 새롭거나 놀라운 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살 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든 SEC는 리플에게 삥을 뜯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례를 만들겠죠. 그 어떤 암호화폐 회사가 불려가더라도 결국은 SEC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이벤트를, 이런 법칙을 만들어놔야 SEC가 존재하겠죠. 어쨌든 지금 SEC 측에서 봤을 때 가장 삥을 많이 뜯을 수 있는 공간은 암호화폐겠죠. 암호화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SEC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합의금은 7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지금 리플이 재판에 사용한 돈은 2억 달러 거의 10억 달러 경이로운 숫자네요. 참 이런 것만 봐도 돈이 너무 흔하죠. 저희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억 그러면 꽤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뭐 1억이 차 한 대 값 정도밖에 되지 않죠. 돈이 흔해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순삭되고 있죠. 눈이 오면 눈이 녹듯이 자연의 이치든 돈의 이치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존 제튼, 제레미 호건 XRP가 언제 1달러로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재는 계속 축적된다. 1달러의 임계점을 뚫고 나면 10달러까지는 금방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저의 유행어 아시죠? 1달러 왔다고 냅다 클릭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공등이 딱 손가락 기브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10달러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10달러 또 지금 1000달러 데이터가 떴습니다. 업홀드 제가 토요일 영상에 올렸죠. 업홀드와 리플과의 파트너십은 미국 내에서 XRP ODL 거래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이다. 그들만의 비밀 메시지. 그들 또한 어떤 예측을 하겠죠. 그냥 하겠습니까? 파트너십을 충분히 득과 실을 따져보겠죠.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그들이 나눴던 대화가 노출이 됐습니다. 업홀드의 한 관계자 XRP가 1000달러에 도달하면 어쩔래? 어쨌든 이것 또한 가정이에요. 가정 추측 그리고 예측이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 내에서 XRP ODR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큰 이슈가 되겠죠.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겠죠. XRP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볼게요. 리플 스웰 두바이에서 하죠. 다음 달이죠. 리플 부흥회 리플 잘난 척 자랑질. 어쨌든 리플 다가오는 리플 스웰에서 IPO 기업 공개 주식 상장 발표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XRP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죠. 떨어질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세요. 어쨌든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테크 기업이겠죠. 그래서 자꾸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떤 암호화폐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진 않죠. 리플이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0달러, 1000달러에 의해서 또 100달러를 외치는 또라이가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요. 징글징글하네요. 이왕 가는 거 그냥 제 말과 똑같이 10,000달러로 통일을 하든가. 어떤 놈은 10달러, 어떤 놈은 1000달러, 어떤 놈은 또 100달러. 전 이더리움 고문 XRP는 상한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제가 10,000달러 이야기를 자꾸 했더니 댓글에 그런 말이 쓰이더라고요. 10,000달러가 되면 시총이 얼만데 뭐 어떻다.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어서서 말도 안 되는 시총이 생기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요새는 그런 분들 없어요. 시총이 움직이지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리플의 시총이 고정되어 있나요? 삼성전자의 시총이 고정되어 있나요? 어쨌든 그런 댓글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 말을 특정 유튜버가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꾸 댓글에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근데 시총은 움직이는 겁니다.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어쨌든 XRP는 상한선이 없다. 전 이더리움 고문 XRP의 미래가 유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처음으로 표현했다. XRP를 사용하여 구축하는 팀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XRP에 대해 고정된 정해진 제한이 없다. XRP를 글로벌 결제를 위한 표준 통화로 만드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토록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이야기했던 XRP는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비트TV의 이야기를 지금 전 이더리움 고문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를 위한 표준 통화. 이 네트워크 효과 모델의 강력한 가장 큰 경쟁자는 결국 XRP이다. 미국의 CBDC, 미국의 디지털 달러 생각이 나시죠? 어쨌든 리플이 널리 채택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채택은 결국 XRP의 수요를 강화할 수 있다. 아직도 걱정하신가요? 아직도 고민하신가요? 아직도 두려워하신가요? 이 모든 걸 떨쳐버리시고 지금부터는 활짝 이왕이면 맛있는 거,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좋은 곳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익사이팅한 한 주, 재밌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연준 조사에 따르면 은행 자체가, 전통금융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진다. 금리 정책도 그렇고 지금 경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깔려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데이터는 꽤 괜찮은 걸로 나오죠. 낚이지 마세요. 뱅크런,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을 빼고 있다. 3주 만에 1억 달러 미국 은행 시스템 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과연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제가 여기서 도박판 떼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도박판에 들어간 돈들은 영원히 내 돈이 될 수 없다. 결국 도박판의 판돈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판들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의 금. 사람들이 심심해하죠. 재미없어 하죠. 그런데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불안해 보인다.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피난처들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과연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점점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토록 원했던 인플레이션 해지, 달러의 해지 도구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전통 금융 시스템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안전할 수 없다. 어쨌든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념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듣기 시기에도 한 번쯤은 구조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어쨌든 미국 은행에 있는 돈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에서 비트코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그런 의아심을 가졌는데 최근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북한 해킹, 핵개발 뭐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아직까지도 줍줍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나라 공주파 뉴스에서 비트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해킹 위험하다. 수많은 대중들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절대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블랙록의 현물 ETF 이런 기사들을 접하겠지만 제 영상을 듣지 않았을 때 블랙록이 뭐 하는 기관인가 알았던 분 별로 안 계시죠. 알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일반 대중들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기사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볼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에서는 아직도 비트코인의 상승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 또한 쉬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리고 쉬쉬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겠죠. 하나는 또 떨어질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뱉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란 건 한번 뱉어버리면 다시 담기가 힘들죠. 그들의 자존심을 언제까지 수많은 대중들이 인정할 건지 참 그것도 궁금합니다. 뱉었던 말이 있더라도 지금 시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충분히 영향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현실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은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이 미 대선이죠. 우리나라는 총선, 미국은 대선. 금융, 사회 전반의 모든 시스템, 특히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죠, 정치. 블랙록 이야기도 드렸지만 블랙록에 돈을 갖다 쓰지 않은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블랙록의 파워가 크다는 겁니다. 자, 미 대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50% 이상이 2024년 미 대선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떨까요? 어쨌든 지갑 개수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사람들은 돈에 관한 굉장히 예민하죠. 편을 든다는 거죠, 편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열정과 그것보다 더 큰 이기심이 어디 있을까요? 자, 어쨌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2024년이지만 우리나라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지켜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끝났을까요? SEC와 리플과의 소송 쫑일까요? 거래가 이제 완료됐을까요? 그들만의 거래가. SEC가 리플 싸움에서 완전히 패할 수 있기 때문에 XRP 가격 10달러 갈 수 있다. 요새 부쩍 많아졌죠. 1000달러 간다, 10달러 간다, 30달러 간다. 특히 비트TV는 10,000달러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어쩔 때는 제가 봐도 지겨운데 여러분들 또한 얼마나 지겹습니까? 지금 가격은 1달러도 되지 않고 740원 정도 하죠.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항상 그렇듯 그들이 이미 정해놓은 규칙이다, 룰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음모론, 지각 변동, 판이 바뀐다, 암호화폐 황제, 코인의 제왕, 끝판왕, 이런 수식어를 많이 갖고 있던 XRP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제 리플 옹호론자이자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 리플 대 SEC 사건이 효과적으로 종결되었다. 모든 의도 그리고 목적, 리플 대 SEC 사건은 종료. SEC는 나머지 사건을 기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판이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은 정해져 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주구장창 했던 말을 제레미 호건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안 갈 거라 했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할 거라 그랬죠. 기각시킬 거라 그랬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걸 정해놨다. 사실은 정해져 있다. 새롭거나 놀라운 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살 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든 SEC는 리플에게 삥을 뜯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례를 만들겠죠. 그 어떤 암호화폐 회사가 불려가더라도 결국은 SEC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이벤트를, 이런 법칙을 만들어놔야 SEC가 존재하겠죠. 어쨌든 지금 SEC 측에서 봤을 때 가장 삥을
많이 뜯을 수 있는 공간은 암호화폐겠죠. 암호화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SEC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합의금은 7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지금 리플이 재판에 사용한 돈은 2억 달러, 거의 10억 달러. 경이로운 숫자네요. 참, 이런 것만 봐도 돈이 너무 흔하죠. 저희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억 그러면 꽤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뭐 1억이 차 한 대 값 정도밖에 되지 않죠. 돈이 흔해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순삭되고 있죠. 눈이 오면 눈이 녹듯이 자연의 이치든 돈의 이치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존 제튼, 제레미 혹은 XRP가 언제 1달러로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재는 계속 축적된다. 1달러의 임계점을 뚫고 나면 10달러까지는 금방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저희 유행어 아시죠? 1달러 왔다고 냅다 클릭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공중이 딱 손가락 기부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10달러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10달러 또 지금 1000달러 데이터가 떴습니다. 업홀드, 제가 토요일 영상에 올렸죠. 업홀드와 리플과의 파트너십은 미국 내에서 XRP ODL 거래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이다. 그들만의 비밀 메시지. 그들 또한 어떤 예측을 하겠죠. 그냥 하겠습니까? 파트너십을 충분히 득과 실을 따져보겠죠.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그들이 나눴던 대화가 노출이 됐습니다. 업홀드의 한 관계자, XRP가 1000달러에 도달하면 어쩔래? 어쨌든 이것 또한 가정이에요. 가정, 추측 그리고 예측이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 내에서 XRP ODR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큰 이슈가 되겠죠.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겠죠. XRP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리플 스웰, 두바이에서 하죠. 다음 달이죠. 리플 부흥회, 리플 잘난 척, 자랑질. 어쨌든 리플 다가오는 리플 스웰에서 IPO, 기업 공개, 주식 상장 발표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XRP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죠. 떨어질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세요. 어쨌든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테크 기업이겠죠. 그래서 자꾸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떤 암호화폐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진 않죠. 리플이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0달러, 1000달러에 의해서 또 100달러를 외치는 또라이가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요. 징글징글하네요. 이왕 가는 거 그냥 제 말과 똑같이 10,000달러로 통일을 하든가. 어떤 놈은 10달러, 어떤 놈은 1000달러, 어떤 놈은 또 100달러. 전 이더리움 고문 XRP는 상한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제가 10,000달러 이야기를 자꾸 했더니 댓글에 그런 말이 쓰이더라고요. 10,000달러가 되면 시총이 얼만데 뭐 어떻다.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어서서 말도 안 되는 시총이 생기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요새는 그런 분들 없어요. 시총이 움직이지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리플의 시총이 고정되어 있나요? 삼성전자의 시총이 고정되어 있나요? 어쨌든 그런 댓글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 말을 특정 유튜버가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꾸 댓글에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근데 시총은 움직이는 겁니다.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어쨌든 XRP는 상한선이 없다. 전 이더리움 고문 XRP의 미래가 유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처음으로 표현했다. XRP를 사용하여 구축하는 팀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XRP에 대해 고정된 정해진 제한이 없다. XRP를 글로벌 결제를 위한 표준 통화로 만드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토록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이야기했던 XRP는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비트TV의 이야기를 지금 전 이더리움 고문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를 위한 표준 통화. 이 네트워크 효과 모델의 강력한 가장 큰 경쟁자는 결국 XRP이다. 미국의 CBDC, 미국의 디지털 달러 생각이 나시죠? 어쨌든 리플이 널리 채택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채택은 결국 XRP의 수요를 강화할 수 있다. 아직도 걱정하신가요? 아직도 고민하신가요? 아직도 두려워하신가요? 이 모든 걸 떨쳐버리시고 지금부터는 활짝 이왕이면 맛있는 거,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좋은 곳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